한낮 낯선 손님들의 방문. 그렇게 사건이 시작됐다. 네, 부산통신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용의자들의 소재가 드러나는데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범죄. 2인조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 부산 남부경찰서 폭력 4팀이 나섰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수요일 오후 1시. 그들이 나타난 건 그때였다. 준비됐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집 앞에 도착한 남자들. 여보세요? 아, 네, 부산통신입니다. 예. 그렇게 사건이 시작됐다. 누구세요? 순식간에 집안으로 침입한 남자들. 누구세요? 협조 좀 해달라고. 10분만 협조 좀 해라.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너 지금 조용히 해. 칼로 위협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던 그들. 결국 집주인 김미숙이 발을 입고 마는데 살려줄게. 어? 그러니까 10분만 협조하라고 그랬잖아. 이 아줌마야. 우리 들으라. 조용히 해라. 알았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몰래 숨죽이고 있던 작은 딸까지.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 열어라. 지기 분다. 문 열어라. 협조만 잘해주면 된다. 조용히 해라. 혹시 네가 걱정하는 그런 짓은 안 할 테니까 얌전히만 있어라. 알았나? 단 20여 분 만에 일가족을 포박한 일당.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금목걸이와 반지, 시계, 그리고 현금과 자기압 수표 등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하루 당이 여기 사주도 안 한다. 피해자 김미숙은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실신 직전까지 이른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김미숙은 오른쪽 가슴과 손바닥, 약지 손가락 등에 전치 5주에 달하는 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수요일 낯선 손님의 방문은 끝이 났다. 벌써 보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폭력 4팀. 용의자가 이사한 도난 수표가 발견되면서 드디어 용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소재가 파악됐다. 평택. 위치 추적 결과 용의자들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그 8월 말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상해 사건이 있었는데 용의자 2명이 칼을 들고 돌아가지고 금품을 강취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안 통신수사 등을 해가지고 추적 중에 피의자 소재를 오늘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추적 중에 또 우리 행사들이 그 범인을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지금 출동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지 열차를 이용하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KTX 같은 건 없어요? 오후 8시 생각이에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창원 가는 거는, 서울에 창원 가는 거는 그러면 바로 뭐 새마을이라든가 열차가 9시 이후니까 전후돼갖고 출발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이 없어요. 네. 그 이후에 출발하는 차는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7시 이후에 차는 없단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또다시 용의자들의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가 전송됐다. 딱 30분인데 아까 장소 똑같다. 그지? 차량 몇 명이야? 추풍령 위에서에 계속 있다. 네? 무슨 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량 별로 났습니다. 추적 결과 용의자들은 국도를 이용해 경남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단 그들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급습니다.
부산으로 도로 뜨면은 일단은 예, 부산으로 다시 그러면은- 오고 장유아씨 내려가지고 아니, 서부산 아시러 갑시다. 서부산 아저씨 가자. 서부산 아저씨가 기다리. 용의자들과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그들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일당.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괴가 시급하다. 아, 시간이 벌써 2시간인데. 그리고 지금 용의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의자가 지금 주소가 일정치 않습니다. 지금 주소는 지금 저 충남 서천으로 돼 있는데 배처가 한 명은 창원이고 한 명은 부산인데 이 주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서울 뭐 지금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뭐 있습니다. 오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건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글쎄 바로 건강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잠복하고 좀 수사를 좀 끈질기게 해야 이제 건강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부산 톨게이트에 도착한 수사팀. 또 위치 추적 정보가 전송됐는데 차이 아니 그죠? 24분이나 16분이거든. 2분 차이거든. 그동안의 위치 분석 결과 부산으로 올 것이란 수사팀의 예상과는 달리 용의자들은 창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편이 이리 내려왔어 지금. 창원 가네. 예, 차원 가네. 중간에 이 대동하시 나오려고 이리 빠져버렸네. 예, 빠졌네. 밀양에서. 예. 맞다. 거기까지 빠르다 저. 차원 가야 된다 지금. 예. 용의자가 도착하기 전 먼저 도착해야만 한다. 보름간의 수사, 가까스로 좁힌 용의자들과의 거리.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수사팀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한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그 중앙동에 그 용의자 애인이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숲에도 그 애인 이수가 돼 있고 같이 돼 있어요 지금 용의자하고. 그 아마 걸로 가는 거네요. 현재 용의자의 위치 경로와 용의자의 애인이 창원에 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용의자는 애인의 집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또다시 용의자의 위치가 전송됐다. 지금 용의자가 지금 이쪽에 도착한 겁니까? 창원 쪽에 들어왔대. 방금 전 용의자가 창원 시내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일단 용의자 여자친구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탐문을 시작한다. 아니 불이 꺼져 있지. 아니 보자 이 집이라면서요. 그러나 용의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다음 위치 추적 정보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잠시 후 이번에는 용의자의 위치가 중앙동으로 나타났다. 유리 가야 된다. 서울에서 내려온 용의자는 창원의 유흥가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터. 평소 용의자가 자주 다녔다는 가게 등을 탐문하기 위해 급히 중앙동으로 향하는데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긴장하게 되는 수사팀. 그러나 수백 개의 가게들 중에서 용의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저 내가 볼 때는 망한다. 손님 한 명도 없다. 와. 뭐 상황이 또 막연하니까 또 와요. 얘는 PC방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놈한테 진짜 사회정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건 답답하지 않잖아. 풀리실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난 답답하지. 답답하고 빨빨 풀어야 되는다고. 그래야 또 피해자 볼 능력도 있지. 일단 두 명이 한조가 돼 구역을 나누어서 수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또다시 용의자의 위치가 파악됐다.
80-2번지다. 예? 왜 저리 따로 떠? 그 시간, 야야 잠깐 80-2번지만 시간은- 알파가 어떻게 되노? 잠깐만. 알파네 알파. 아파네. 알파면 그 집에 갈 수 있네. 영어도 오는 거 같은데. 누가? 영어도. 근데 여기 계속해서 창원 시내를 맴돌고 있는 용의자. 수사팀은 다시 용의자 애인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밤새 수사는 계속됐다. 지난밤 애인의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용의자 김호준. 혹 놓친 부분이라도 있을까?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는데 사람 좀 만나러. 이 사람 사는 거 한번 봐줄랍니까? 용의자 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주민. 맞아요? 어디? 저도 안방이죠. 사람 있는 거야? 없어요, 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거 봤습니까? 아침에 있어요? 아침에 있어요? 어. 몇 시? 그 저녁에 나가대. 처음이다. 어디서 삽니까? 용의자의 애인이 움직였다면 용의자도 함께 있을 터.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디 지금 자고 있는 거였는데 애인하고 지금 어디 자고 있는 거야? 얼마 후 수사팀은 용의자 김호준의 애인이 자주 이용했다는 화장품 가게를 찾았다. 뭐 하십니까? 운전을 줄이 지가 하십니까? 아, 그곳에서 수사팀은 용의자 김호준의 애인이 얼마 전 화장품을 사갔다는 점에 착안해 작전에 돌입하는데 그거를 한번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 이야기해갖고 저거 본가집 주소를 바로 그건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요? 오늘 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 보내주는 우편물 물어보고 주소 정확히 물어보고 그날 와가지고 사은품 가져가라. 어? 지금 와가라. 오늘 중에 그 방법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뭐. 저기 저 30일 이후니까. 이 한달 배제한다면요. 주변에요 축소시키면 빨리 나왔거든요. 분식집하고 중국집하고 전화번호 찾아간 거지.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 이거 지금 온대. 누가 애인.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지금? 네, 연결됐어. 자기가 사간 화장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니콜을 해준다 했거든. 그거를 이제 교환해준다 그러니까 당장 온다고 연락이 된 거지. 이런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제보가 이 협조가 잘 돼야 되는 거야. 화장품 가게의 회원 기록을 바탕으로 시작한 작전. 이제는 용의자 김호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때 갑자기 이함용 형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의자 김호준과 그의 애인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물건을 고르는 척 자연스럽게 접근한 이함용 형사. 용의자 김호준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남짓. 용의자 김호준은 아직 이 형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애인의 화장품을 교환한 뒤 유유히 밖으로 나오는 용의자 김호준. 그때 이 형사가 김호준에게 다가갔다. 반항조차 하지 않는 용의자 김호준. 귀금속과 수표의 행방을 묻자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결국 용의자 김호준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도 상에서 내 끼니 조건다. 센터시라. 강도상해 혐의 용의자 김호준 검거.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른 일당. 그들의 만남은 약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기야, 그냥 편하게 밥만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응? 괜찮지?
근데 솔직히 너그 언니는 내가 많이 봐갖고 그 상관이 있는데 그 형님은 내랑 아는 사이 말고 또 내가 동생이니까는 그 형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아니 승픽이라 가지고 그것도 못하겠고 걱정이나 진짜. 아이고, 무슨 걱정이 상상하노. 우리 형부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니는 뭐 벌써부터 행복을 삼나? 그때 박창수가 나타났다. 저기. 형부, 아, 그래. 이 총각이 그래. 우리 처자한테 그래 잘해주는 그 총각이 같네. 반갑습니다. 뭐 내가 그쪽보다 좀 위인 것 같으니까 말 편하게 되겠지? 난 박상수다. 저는 김호준입니다. 그래. 그들의 잘못된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호주이랑 얘랑은 무슨 사이라 해야 되노? 너그 둘이가 친자매니까 동서지가 이래야 되나? 진짜 그렇겠네. 그치? 지금부터 빨리 친해져라. 그래야 되겠다. 너희 계속 여기 있었나? 나가자. 너희 형부가 맛있는 밥 사준단다. 호주씨 나가요. 내가 괜히 우리 창수씨 데리고 와서 호주씨 불편하겠네. 그래도 우리 재밌게 놀아요. 자신들의 애인이 친자매였던 그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박창수와 김호준. 어느새 그들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각각 창원과 부산에서 생활했던 그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만났다. 형님 들어왔네. 각자 자신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창수가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는데 돈 되는 일이라.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던 김호준은 돈이 된다는 박창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계속 꺼져 있다니까 진짜. 김호준을 검거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어디 가면 참 만날 수 있어. 무슨 어제 헤어졌거든요 저녁때요. 저녁때 헤어져갖고 지금 가고 영수 왜 누구야? 여자인데 이거든요. 어디 가면 와서 내 살아. 그거는 하는 거. 왜 어떤 관계냐고. 둘이 그냥 자는데 용의자 김호준을 대동 또 다른 용자 박창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박창수의 소재를 묻는 형사들의 질문에도 김호준은 한사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관광국에 모텔에 자주 간다니까 여기 있는 거 잘 가는 데 있다 그러네. 저 아는 언니하고 둘이 같이 들어갔답니다. 장갑 차 빼고 다시 한번 결국 용의자 김호준 애인의 진술로 박창수의 소재가 파악됐다. 서울에서 어제 같이 내려왔지? 어? 같이 내려서 몇 시에 어디서 뭐 했어? 내려와서요. 여기 2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먼저 차에서 내려줬거든요. 전날 밤 수사팀의 추적을 피해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용의자들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 박창수가 묵고 있다는 모텔을 찾았다. 일단 모텔 업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사팀. 그다음 투숙객을 파악하는데 몇 방 들어가 있으니까 손님. 지금 내 방 들어있는데 내 방이 지금 있는 거 같아. 지금 돈이 많을 수 없다. 현재로는 모두 4곳의 손님이 있다. 투숙객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4군데 방을 모두 수색해야만 한다. 어느 방에 용의자 박창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우선 용의자 박창수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지원을 요청하는데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인기척이 들리는 방으로 범위를 좁히는 수사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였다간 용의자 박창수가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총 4군데 방 중 한 방은 이미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방은 이제 총 3곳. 나머지 2곳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고 이하명 형사 특유의 직감으로 마지막 방임을 확신하는데 투숙 시간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방에 용의자 박창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때 갑자기 열리는 다른 방문. 다른 투숙객의 등장으로 마지막 방에 용의자 박창수가 있을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드디어 비상 열쇠를 꽂는 수사팀. 용의자 박창수가 욕실에서 발견됐다. 마시거라. 따지 마, 임마. 그냥 머리 마셔줘라 빨리. 빨리. 현장에는 그의 애인도 함께 있었는데 자, 아가씨라고 그래도 그냥 대충 찜만 넣어놓고 빨리 일어나고. 여기 나와, 아가씨 나와. 틈 주지 마라. 틈 주지 말고 아가씨 내 따라오고. 쏘라. 용의자 박창수의 애인을 인계해서 나가는 이하명 형사. 보름 동안의 수사의 끝이 보이는 순간, 그러나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순순히 형사들의 지시를 따르는 용의자 박창수. 강도상해죄 혐의 재판 알았어요. 변호사 임할 수 있고 친수도 갈 수 있고 때문에 이제 있었습니다. 강도 상해 혐의 용의자 박창수 검거. 드디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다. 예, 김 부장님. 게임 아웃. 30도 날 때 정색. 용의자들은 부산 남부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수법 및 작물 처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용의자 박창수의 가방에서 나온 피해 물품들. 그는 이미 서울에서 반지 3개를 각각 300만 원에 처분했고 그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반지들은 적절한 처분 시기를 생각해 보관 중인 상태였다. 서울에 갔다 온 이유가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지금 무슨 그래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작물을 다 회수를 해봐야 돼요. 확인할 수 있을 거겠네. 피해품 확보 및 현장 검증 등 앞으로의 수사 일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통신사 직원을 가장해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일당. 그들은 사전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는데 범행에 사용했던 증거물을 버릴 장소까지 미리 봐두었던 일당. 그들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범행에 썼던 칼을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증거를 은닉했다. 그 길로 그들은 자신들의 애인을 데리고 서울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했다. 그날 오후 남은 피해품을 찾기 위해 용의자 박창수의 집으로 향한 수사팀. 용의자 김호준과 나누고 서울에서 처분한 것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피해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님 말고 다른 저 그들이 훔친 귀금속은 총 60여 점,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특히 용의자 박창수는 3년 전 피해자 김미숙의 딸과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 현금이 많다는 걸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벌금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일당. 현재 그들은 구속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잡힌다는 것은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발생한 악의를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충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범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구현이 돼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발생을 하더라도 100%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선택을 낳았고 이제 그들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긴 채 살아가고 있다.